안녕하세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관련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인더건밀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건물이나 상가를 임대해주다 보면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월세나 관리비가 연체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많은 임대인분들은 당장 독촉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세입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맡아둔 보증금이 넉넉하니까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방을 뺄 때 한 번에 정산해서 차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아주 큰 법적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민법상 월세 채권에는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일괄 공제하자는 약정을 미리 해두지 않은 이상 밀린 월세는 계약서에 적힌 매달의 지급기일이 지날 때마다 독립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째깍째깍 흘러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임대인분들은 덜컥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세입자를 배려해서 3년 넘게 기다려줬는데 시효가 훌쩍 지나버린 그 과거에 밀린 월세는 이제 법적으로 보증금에서 뺄 수 없는 건가? 하고 말이죠. 원래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어 부동산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연체 월세와 미납관리비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강력한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효가 3년이나 지나버린 낡은 채권을 뒤늦게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3년이 지난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안전하게 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기 임대차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고민거리에 대해 명확한 마침표를 찍어준 2025년 3월 27일 선고 대법원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그 해답을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의 핵심 법리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칙부터 살펴볼까요?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든든하게 담보하는 강력한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월세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한 번에 정산하자는 일괄 공제 약정이 없었다면 밀린 월세는 계약서에 적힌 매달의 지급기일이 지날 때마다 즉시 독립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3년이 훌쩍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월세라면 보증금에서 뺄 수 있을까요? 민법 제495조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시효가 끝나기 전에 서로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 즉 상계적상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에 월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면 원칙적으로는 두 채권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보증금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2025년 3월 27일 대법원 사건의 원심 판결도 이 원칙론적인 판단을 깐깐하게 고수했습니다. 원고인 임대인과 피고인 임차인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재계약을 이어왔는데 원심은 1차와 2차 계약 기간에 누적된 약 1,947만 원에 밀린 월세는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차 계약 종료 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과거 연체 차임 공제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완전히 달랐으며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이 엄격한 원칙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면 세입자를 배려해서 묵묵히 기다려준 임대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월세가 밀렸음에도 보증금에서 당장 빼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기존 보증금을 새 계약으로 가름하기로 한 임대인의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차임 연체 상태에서도 목적물이나 보증금을 당장 반환받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지속해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도 법적으로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사정을 깊이 감안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하는 확고하고 합리적인 예외 법리를 세웠습니다. 피고들이 1차 및 2차 계약 종료 시점에 부동산 목적물이나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은 적이 없고 재계약 체결 당시 연체 월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도 없었음에 주목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기존 계약에서 밀린 월세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끝나고 부동산을 실제로 돌려받을 때 보증금에서 과거의 연체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임대차 보증금 공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결론과 재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인 여러분. 이제 소멸시 후 3년 때문에 밀린 월세를 못 받을까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임대차에서 재계약 시 과거의 연체료를 매번 정산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도 추후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어 세입자가 부동산을 반환할 때 누적된 모든 연체료를 3년이라는 소멸시 후 경과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시면 됩니다. 둘째, 임대차 보증금은 목적물 반환 시까지 파생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구에 얽매일 필요 없이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묵은 관리비 미납금 역시 동일한 법적 원리에 따라 보증금에서 정당하게 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5년 3월 27일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보증금이 모든 채무를 굳건히 담보한다는 본질적 특성에 주목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장기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의 채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어느 한쪽도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한 정산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실무상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제언을 드리자면 법적으로 일괄 공제가 보장된다 해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시점마다 미납된 월세나 관리비 액수를 세입자와 문자로라도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비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